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17세 한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와 경기를 펼친 룩셈부르크의 58세 니시아리안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탁구에서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예리한 실력을 보여준 니시아리안 선수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8월이 되기 바라며 8월 첫째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혜정 씨 좋은 말씀 다 하셔서 간부에 마쳐도 되겠는데요. 마칠까? 그럼 혜정 씨 제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예. 혜정 씨 이야기 듣고 제 적어놓은 거 읽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벌써 8월입니다. 이제 항상 제가 간부회 때 드렸던 말씀, 새벽마다 보건소장님이 카톡만 보내면 걱정 반 두려움 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세 분 국장님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카톡 보내고 전화까지 하셔서 세 분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들 덕분에 저는 위안이 되고 힘이 납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칭찬이 너무 잦아해서 제가 좀 세민할 지경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아마 48번부터 51번까지 4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신다고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48번, 49번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감이 참 많았지만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50번 확진자는 고성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격리하는 주소를 고성으로 두어서 확진자 한 명이 더 좀 발생했던 거지만 그렇지만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주는 감사계장이 제게 와서 고성군 자체 감사 일정이 있는데 시기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 물어보니까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 직원들이나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인근시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 다녀와서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연수를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이전에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분 의원님들보다는 우리 감사계장이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승훈의 행정은 이젠 변했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해가는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공무직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고 조금만 더 국민들을 위한 변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변하는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져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혜정이 저는 적었습니다. 자, 우리 군정 핵심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군정 핵심 담당은 주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4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부 서밋 읍면에 사례 발굴 및 홍보에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4는 그 국민이 기관 또는 그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또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난 그 4월 28일부터 본 제도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님께서도 별도 그 집중 홍보기관 지정 등 그 많은 홍보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그 6월 10일자로 기준회가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24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발굴을 받아보니까 한 18건 정도 발굴됐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누락된 자체 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 그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추가할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증 한번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가장님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보조금 24라는 것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을 그 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 24 여기에만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www.gr.kr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송파였습니까? 새 모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자살 사건 그리고 그 탈북 모자들 아사 사건 그냥 굶어서 죽었던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전 국민의 70% 이상은 이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홍보를 통해서 고성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몇 자 적어봤는데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 몇 개 붙이는 것 그 정도만 하고 우리는 다 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고성군의 공무원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담당자들이 직접 이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행정과 같은 경우는 각 기관 단체들에게 공문도 좀 다 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아마 미담 사례도 나올 것 같고 이 미담 사례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나 중앙에도 전파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례들도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례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 이것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해주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홍보다 좀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이 채택이 되면 그분들에게 포상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포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하나 더 이제 시작은 정부가 이렇게 항상 하지만 미비한 점을 우리 고성 국민들이 보완해 준다라면 고성 국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도 즐겁지 않은 일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 뭐 숙박업소나 그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미용 뭐 목욕장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321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그죠 홍보도 하고 민원봉사실에 오는 우리 민원인들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붙이기도 하고 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마다 좀 이렇게 좀 더 붙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지훈련이나 전국대 오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운동장이나 이쪽에도 붙이면 우리 상조감이나 당포관리사업소나 상수도 사업소 이쪽에도 붙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야 고성은 저 고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멋진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주말에 또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서비스 24 같은 경우는 고성 군민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다 홍보하는 것이 맞는데 고성군은 군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그리고 미담 사례 찾아내어서 그것을 도나 중앙에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챙겨내지 못했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제안을 받고 그것이 채택되면 고성 국민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 24의 전반적인 뭐 철학이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 말이 길었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7월 5일부터 7월 8일 우리 관내 집중호우 피해와 백신 사전 예약 우수말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긴급 편성이다 보니까 편성 기간이 짧습니다. 정확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8월 6일까지 전산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추경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이제 수해 복구, 그러죠. 그리고 코로나 극복, 그리고 전에 백신 예약 우수말 인센티브 뭐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은 저희들 담당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던 2차 추경 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해 주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아마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걸로 88%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받지 못하는 12%까지 전 시군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경기도에 제안하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도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7개 시군은 다시 한번 대체계를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12%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못 받는 겁니까? 고성 국민들은? 저희가 좀 소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원받는 비율은 88%도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는 그러면 12%가 아니라 10% 미만대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행정은 그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 뭐 그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래 왔던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들의 안전한 공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담 민원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걸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민원 응대 중 폭언, 폭행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차용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 폭행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지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관련해서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원들의 학예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힐링을 위해 휴가를 떠나는 지원들께서는 확진자가 많은 발생하는 지역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방문은 좀 사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 시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출근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웨어러블 캡이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목에 걸어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뭐 고성 구민들이야 그러실 분이 없다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시면 뭐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민원 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난 업무입니다. 유흥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안내입니다. 저희 유흥업소에서 지난 17일부터 8월 1일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거리두기 3단계가 8월 8일까지 시행 중으로 8월 2일부터 유흥업소도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 180여 명에 대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일까지 PCR 선제 검사를 하였으며 점은 음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업 시 종사자 및 손님에게 감염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붙이는 체온 측정 패치밴드를 부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와 주간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 업무 중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인데 지금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군별로 이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공동으로 좀 대처하자. 어느 시는 어디까지 되고 어느 시는 어느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놀란 것은 다른 시장 군수님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논의는 했는데 더 이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군수님께서 의논하셔서 그냥 저한테만 실무 위임을 맡아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시군마다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장 군수들에게는 내년의 선거에 이것이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이 들은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논의를 해서 실무를 제가 맡아서 도의 농정국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고 8월 10일 날 2시에는 경남의 농민단체 4개 단체 대표자들과 시장 군수들과 도의사 권한대행이 앉아서 이 문제는 같이 협약식을 맺는 건데 언론사들이 다 오고 근데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같은 경우도 이 첨예하게 민원이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장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직접 뭐 도의 이야기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대처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이제 숙박업소가 86개라고 한 거죠. 유흥주점 내라 놀이인습장까지 합해서 거의 79군데고 그리고 임이용 그리고 목욕탕까지가 156군데 총 321군데던데 그 4명이서 위생 담당들이 한번 쭉 다니면 가능합니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같이 시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 플러스 알파 다른 과에서도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 보니까 이제 321군데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천여 개소의 전여 개수가 됩니까? 아니 일반 음식점을 실가에서 다 배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님. 예. 지금 전체 부서에서 본청 예. 부서에서 예. 지역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점 관리해야 될 것은 지금 민원봉사과 위생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가장님들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좀 배려해주는 가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 직원들이 힘드니까 과별로 국별로 의논해서 좀 역할 분담도 같이 해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생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챙겨보니까. 알겠습니다. 가장님. 예. 네, 다음은 환경과 주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는 휴가철 비서지 쓰레기 관리 실태 도합동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8월 4일이고 공은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 공원 11개소와 캠핑장 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7월 달부터 비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휴가철 야영장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8월 2일부터 야영장 19개소에 대해서 수질 관리 기술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일시에 이용객이 줄었다가 늘었다 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영장들에게는 점검이 우선이 아니라 기술 지원을 해서 수질 관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희망했던 주민들에게는 모두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에 시군 간 또 사업 간 국도비 교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억 400만 원을 더 확보를 하여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사업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획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LNG 발전소 관련돼서 사천남해 하동 환경단체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그때 우리 이제 환경과장님 좀 참석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환경미화원들도 좀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 한번 보면 고성박물관에서 2판, 4판 고성역사놀이 문화행사 이렇게 한다고 이래 되어 있었어.
혹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판, 4판 이게 어떤 용어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문화관광권 하셨던 분들은 잘 알 건데 이 2판, 4판은 불교 용어인 거는 아신 거죠?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이었습니까?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이렇게 그 억누르는 이제 그 시기에 스님들이 이제 불교의 맥을 개성 유지하고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2판이고 하나는 4판인데 2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산에 은둔을 하는 거죠. 참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2판이었고 내용 다 아시겠죠. 4판 같은 경우는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사찰에서 종이를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또 성벽, 성주의 수비 경계도 쓰는 그렇게 하면서 불교의 맥을 끊기지 않게끔 노력했던 것 이것이 이제 2판은 은둔 생활하면서 참선하면서 불교의 맥을 이어가고 4판은 그러한 이제 직업들 그러니까 종이나 기름이나 신발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이제 개성 발전시켜 나갔던 그래서 아마 막다른 골목에 선택지가 없는 상 이걸 아마 2판 4판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참고 삼아 이게 괜히 제가 다 아시는데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점 예.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촌 뉴딜 300사업 경상남도 현장 자문을 8월 3일 화요일 고성박물관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어촌 뉴딜 300사업 신규 공모 신청 대상지인 동해면 자부천 항 등 6개소를 대상으로 해수부 공모 대비 사업계획 컨설팅 등 경남도 자문위원회 현장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섬의날 기념식 및 전시관 운영 계획입니다. 섬의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섬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8월 6일 오후 2시 통영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섬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 분수님 참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간 운영은 8월 8일까지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일원에서 현장 행사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운영됩니다. 다음 여름철 적조, 고수원, 해파리 등 발생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연안변 적조와 바닷물의 온도가 28도 이상 유지되는 고수원, 바닷물 산소 부족의 현상인 빈산소 수계 등으로 어패류 등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대응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주말 대응 상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 대응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파리주의보 발령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해파리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현 지역이 강봉이하므로 어업인과 국민들께서는 해파리에 쏘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제2의 섬의날 행사 때는 처음에는 VIP 참석도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행안부 장관님이 오시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300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공모사업 선정 확률은 떨어지고 네. 이런 거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관 업무에 앞서 먼저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군 70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8월 2일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배둔 시가지 침수 원인 분석 및 실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안면 배둔이 일원이며 용역비는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배둔 시가지 상류부의 농경지 및
산지부의 유량이 가까운 배둔촌으로 유입되지 않고 배둔시가지를 통과하여 구만촌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으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배둔시가지 침수 해소 방안을 3가지의 조안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명 소하천을 횡단하는 국도 14호선 구조물 및 소하천을 확장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배둔시가지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항포 관광지 진입도로 입구 주변에서 배둔촌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배수로를 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둔시가지 내의 대대적인 우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여 만조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계획 수립되겠습니다. 금주의 조사 청량 및 원인 분석 등의 용역을 발표하고 업체 선정 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 조사 청량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그래. 저는 이제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철저한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 그런 거죠. 그리고 내년에 집중 호전에 이 공사 자체를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보면 그 지역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그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를 나중에 결론이 나오고 난 데는 그 지역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용역 발주하고 그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면민들이 다 신뢰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깔끔하게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일 8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및 실설계 사업을 첫 공투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설과 소관으로 82건입니다. 도로가 10건이고 농업기반 11건, 하천관리가 61건입니다. 총 복구액은 29억 5,1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2,700, 군비가 25억 2,400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갱면 피해 주거는 읍면 자체 설계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목구간 수목 설계 빈도 부족 등 재발 방지 우려가 있는 지구는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우심 지구별 단계별 실설계 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를 하여 그 예비비를 활용했고 우선 지역에 대해서 23개소는 우선 착공토로 하겠습니다. 농작물 등 장비 진출이 불가 지역은 추수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토록 9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소 소하천 유지 소고원 조성 관련 관계부서 업무 해법입니다. 8월 6일 해암행 봉동리 예정지에서 소고원 설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경 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정책과나 건설과나 일자리 경제과에 제가 같이 해안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터널 개통으로 해안면이 피싱될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농촌 협약 417억 중 150억이 해안면 중심으로 투입되는 거죠, 국장님.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공무사업 167억 같은 경우는 박일원 위원장님과 의논을 잘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면사무소 복합화 사업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면사무소 부근의 주차 공간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도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공간인 복지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 뭐 리프트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배둔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배둔시장 부근에 있는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동부도서관을 고성읍에 있는 청소년센터 온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축산단지를 집적하여 살기 좋은 해안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다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고민되는 것은 해안면이 왜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해안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해안면이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우리 농촌정책과장님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해안면민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고, 해안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면사무소 중에서 제일 힘든 데가 해안면사무소라고 한다. 이런 이유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해안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해안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안면민들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 해소 방법은 뭐냐? 행정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안면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믿음을 면민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해안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정규시도 해안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은 지역이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1업 13개면 중에서 가장 해안면에 가기 싫어하고 해안면 사무소 일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전에 해안면이 참 잘 살았지 않습니까? 고성읍과 해안면은 맞짱도 뜬다라고 했고, 거리면도 마찬가지 꽤 좋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계속 위축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면민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안면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믿음을 해안면민들에게 주면 해안면은 바뀔 것이다. 이 역할을 저희들 행정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낙정과장 맞습니까? 해안면. 예, 제가 뭐 끝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집중호우 피해복구 실시 설계 및 사업 착공 이게 29억 5,100만 원인 거죠. 예. 저는 이제 이 사업 복구를 하면서 혹여 복구했던 그 곳에 또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저희들이 재발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예. 이번에는 재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역시 지금의 행정은 다르구나. 정말 공무원들 많이 변했구나. 저는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문화,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한 그곳에 똑같은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 보니까 3차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번 보시면, 그죠? 예, 예.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설치 장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에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분기 정도로 분할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1, 2분기까지는 완료를 했고, 예. 3분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건지가 들어오면은 예. 저희들이 요거를 실제 대상지로 적합한지를 현장 출장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존의 조사 방법은 읍면의 건의가 1차적으로 우선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이번 분기에는 8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제가 봤는데, 예, 맞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보안등이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것. 아니, 내가 이리 세금 내는데 보안등 하나만이라도 내가 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한번 받아보고, 그 제안 받았던 내용을 다 취합하고, 그럼 현장 가보고 실사할 거지 않습니까? 예. 타당성 조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는 이게 맞지 않고 이렇다라고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주면 세금을 냈던 국민들이 보안등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느낌이 어떨까? 읍면의 건의를 받으면 대부분 읍면 사무소에서 건의받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 다양하게 한번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안등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하고, 근데 제안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현장 나가보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고 실사해보면 이것은 이 시에게는 맞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내용을 밴드에 공지하고 브리핑하고 언론에 내어준다라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로 몇 개 정도 설치하겠다, 분기별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 몇 개 정도 해야 되니까 엄면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조사에 보고해 주라고 하고 그래 우선순위 결정해 정리할 건데 과연 그 우선순위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선순위와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일치할까? 이양 고생하는데 이양 고생하는 거 세금 낸 국민들이 이거 좀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타당 조사해보고 맞으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정은 세금 내는 국민들 중심으로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보안등 80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읍면에 건의받을 것이고 건의받은 것 중에서 한번 실사하고 타당 조사하고 거기서 한번 결정해 버릴 건데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는 이게 저는 이제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8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이거 한번 국민들에게 한번 제안 한번 받아보죠. 예, 그것과 예, 올해 3분기는 일단 예. 교수님 말씀처럼 예. 밴드에 공지를 하고 예. 지역민들 의견을 순수름해서 예.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게 또 제가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그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은 읍면의 공무원들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안을 받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은 행정이 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국민들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제대로 결합시키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의 만족도 호감도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행정을 우리는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예. 예. 건축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대출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개량 사업은 일정한 자격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3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 사업 완료 후에 임의로 무자격자에게 매매함으로써 대출금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할 때 이런 내용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건축개발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 맞죠? 건축개발과. 예. 이제 제가 하나 이래 궁금한 건 이제 어느 개는 이런 민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옆에 개는 이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건축개발과는 많을 것 같은데 있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예, 가끔씩 발생이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판단이 다를 경우는 민원이 볼 때는 이거 핑퐁한다 생각하고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서별로 판단이 다른 것은 과장님 주재하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당 실무자와 계장님들이 같이 앉아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불가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 민원인에 대한 책임은 과장이 지어주는 것, 주는 것,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부서는 더 이상 이 문제 민원이 오면 전체적으로 과에 의논했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라고 해주는 것이 맞고 과장님들이 자꾸 좀 힘들면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군수님한테 보고한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편한 거죠. 예,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예.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전에 방금 그 임의보다는 예, 그 뭐 회의를 해서 최종 정리가 되면은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동의나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예. 저는 이제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위에 상사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민원이
곱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의견이 다른 것, 이런 것은 과장님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한테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될 건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가버리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논의해서 이게 불가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져 주는 것,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인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인 거지 않습니까? 단 전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이 전제하에서 고민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언제든 이제 제 역할이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아니 뭐 과장 입장에서는 이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가 해주지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책임을 많이 지는 것, 그것 때문에 승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들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끝까지 챙겨주는 것,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농기술센터 예. 농촌 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추진 중인 농촌 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저희들이 상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9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될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야 될 또 관리 부서랑 이렇게 또 협의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절기 농촌 관련 시설 안전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어촌 민박 시설과 관광농원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해서 총 69개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에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웃으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 일을 이래 농촌 정책을 많이 준 거죠, 과장님? 일자리 안전관리과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네. 예, 저희들도 하천을 민원 하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농업 정책이 농촌 정책으로 바뀐 겁니까? 네, 과명을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거기에 시설직, 농업직, 행정직 전부 다 있는 거죠? 예, 지금 시설, 농업, 전산, 예. 지도 이런 직무들 다 있습니다. 이야, 고성군 이제 농촌이 이렇게 발전하냐 하지 않느냐는 과장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은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건강은 챙기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성마을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스마트 축산 분뇨 처리 액비 방류를 저희들이 액비화와 방류를 50대 5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 내 액비 정화하고 방류하는 농가가 다행히 한 농가가 있어서 예. 저희들 이번에 공동자원화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농가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축 분뇨 공동화 자원화 공모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 사육 지형 도면 변경 곳입니다. 주금 1집 지역으로부터 지금 축종별로 200m에서 1km까지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도면을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CJENM에서 우리군군 동물보호소 직영관리 전과 후 안락 소유가 분양률 관리 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야기에 대한 촬영이 오늘 있습니다. 촬영에 적극 협조해서 촬영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석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무료 진료를 가축 공수의사 협조로 저번 폭우 피해가 있었던 해암면 지역에
78농가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축산농가에 작은 힘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그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소나기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양관리 소홀할 시 가축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선풍기 가동, 신선한 물 공급, 그리고 전기 사용량 폭증에 따른 그 화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주 언론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브리핑을 그러면 여기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해명도 요구하고 예.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제 도움을 알겠습니다. 축산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마무리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좀 간부회를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가는 그 전에 우리 산성마을 착공식 언제 합니까? 2월달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 그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금 예. 환경 영향 평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환경 영향 때문에 낙동강 유치원 다시 한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설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가는 이제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디 개천면이었나 어느 면에 축사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더운 여름에 축산과 직원들이 동물들 사체를 하나하나씩 그 옮기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AI 차단을 위해서 그 겨울에 고생하신 만약에 축산과 직원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저는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우리 사육농가와 협상을 통해서 고성군을 AI로부터 해방시키고 유기견 지역 고성이 한순간 유기견의 천국으로 변모시킨 그래서 이번 주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기업인 CJ에서 촬영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주 언론에 축산행정이 잘못한다고 나온 내용 그 내용으로 축산행정의 신뢰와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보고를 받아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하신다고 하니 공보팀은 이 내용 경남판 언론에 사실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기사거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직접 브리핑한다.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행정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사실관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하시고 기사의 내용이 맞지 않다면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주는 언론은 너무나 고맙지만 혹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저 또한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코로나로 수해복구로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말도 쉬지 못하고 축구대, 씨름대, 당구대 그리고 카누카 대표 선발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인데 가장급 이상은 아무도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가도 가시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고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명예대회장 위촉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6월 18일 엑스포 행사장에서 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하지 못했는데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되신 이재명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국을 다니면서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고성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분위기의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나? 그 걱정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월 1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 행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